행정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조금 됐죠? 2010년도 기출이에요. 2번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죠? 여기서 8호예요. 8호. 맞고. 4번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아니죠. 네, 거부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법률상 이익에 침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좀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 법규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다. 그렇게 인정되잖아. 그죠? 예, 좀 그렇다. 그래서 거부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법률상 이익 침해다. 그래서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답이고요. 15번 이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이것도 답지문으로 좀 나와요. 이번 지문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 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규정 제한하고 있죠. 열람등사를 제한한다. 비공개한다는 거예요. 그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럼 여기서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어떻게 했었죠? 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도 어떻게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3번 보시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이런 것들 여기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이거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이렇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고도의 개연성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례 원문인데 판례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넓히려는 거예요? 축소하려는 거죠. 비공개 사유를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공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만 5호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는 거죠. 9조 1항 5호. 그리고 4번 비공개 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여기 2조 2호 그죠? 규정된 영업비밀이 하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냐? 부정경제방지법. 이런 부정경제방지법에는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우리 여기 비공개 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여기서 영업상 비밀하고 차이가 있어요. 부정경제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비밀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영업상 비밀은요. 그럴 필요가 없고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과 관련한 일체 정보가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공개 이게 정보공개법상 영업상 비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이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죠? 일체의 비밀, 요거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다. 아셨죠? 영업상 비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일체 정보 이거 좀 보셔야지. 일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일체 정보야 일체. 네, 이거보다 넓어요. 이거는 부정경제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된다. 네, 알려지게 되면은 안 되는 것들. 여기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누설이나 유출을 했다. 그러면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요. 배임죄. 그죠?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아셨죠? 알고 계시고. 그리고 16번에 옳은 것은 1번 지문 요거는 이제 사법시험 관련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와 시험 문항에 대한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건 나눠서 봐야 돼요. 답안지하고 채점 결과 이거 나눠서 우리 판례는 답안지는 요거는 공개해라. 그죠? 공개로 봤고 채점 결과는 요건 비공개로 봤어요. 비공개. 그쵸. 이러면 이 답안지 우리 사법시험 답안지가 이게 이렇게 넓어요. 넓어서 이거보다 좀 더 큰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1문, 2문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뭐 채점 위험에 뭐 A 교수, B 교수, C 교수 뭐 40점, 50점, 60점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래에다 이제
계속 쓰는 거야. 요이 땅 해서 계속 쓰는 거야 이거. 네, 쓰는 거죠. 우리 논술식 답안이에요. 논술식 답안. 그래서 요게 2차 시험 요게 막 쓴다. 그래서 여기서 답안지라는 거는 여기서 공개 대상인 답안지는요. 요거 네가 쓴 건 봐라. 네 글씨가 얼마나 얼마나 네 글씨 너 이거 나보고 채점하라는 거냐 그러죠. 네가 쓴 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채점 결과 있죠? 네, 40점, 50점, 60점. 이거 뭐 이런 거 써져 있는데 공개하면 어떻게 되죠? 내놓으라 하는 교수님들인데 밤길이 무섭다. 그죠? 너왜 나는 40점 적으로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채점 결과는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오후에 해당한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다. 아셨죠? 그겁니다. 그래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개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요거는 이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사건인데 요거는 저희 뒤에 PPT가 있어서 요거부터 볼게요.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사건. 예. 요게 이제 요 사건 이후에 저희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요거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청주시 의회에서 정보공개 조례안 제정을 했어요. 예, 정보공개 주민들한테 우리의 정보를 공개를 해주자 해서 이거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거를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예, 청주시장에게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주시장이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공포를 안 하고 싶어? 왜?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조례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든다. 굳이 뭘 자꾸 공개를 해주려고 그러냐? 그렇죠? 공개해줄 것도 없다. 그래서 제의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의 요구, 그러니까 다시 재의결을 하라는 거죠. 요구를 했는데 청주시의회에서는 똑같은 걸 다시 또 재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시장이 어떻게 하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대법원에 기간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례안 재의결 무효다. 확인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보공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청주시 의회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거 무효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 아니다. 정보공개는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 정보공개 조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조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 위임이 필요가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이제 권리 제한, 주민의 권리 제한, 그리고 의무 부과 벌칙 제정의 내용이면은 요때는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위임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요때도 위임의 정도가 추상적,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예외적인 조례냐 그러면은 요 정보공개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잖아.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 필요 없고 이 정보공개 조례안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9조 1항 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명령해서 그 괄호 안에 뭐가 있었죠? 헌재 규칙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가지 국회, 헌재, 대법원, 뭐 중선위 규칙 그리고 두 가지 또 있었어. 대통령령 조례 거기에 조례가 그려져 있는 거야. 조례. 아셨죠? 조례 비공개 사유로 규정돼 있으면 비공개 사항이다 아니다. 사항이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 조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관련되는 조문이 어디 있냐면 거기 4조 잠깐만 볼게요. 그럼 4조에 거기 446페이지 446페이지에 4조 적용 범위가 있어요. 4조 적용 범위에 거기 4조 1항은 미술진 부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서 정보공개 일반법이라는 거 있고 그리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된 거예요. 조례, 그죠?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 이거 조례잖아. 됐죠? 요거다. 그래서 거기서 법령의 범위에서 이랬죠? 그럼 법령의 범위가 뭘까요? 법률 우위 원칙. 아시죠? 법령의 범위. 법률 우위 원칙이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거기에 반하지 않는 조례는 이렇게 제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고. 그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률 우위는 지켜야 되는 거죠?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 그 지문이 이렇게 좀 길게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죠. 지금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를 들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뭐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받고 넘어가고 16번 보시면은 3번 지문.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 교도관의 근무보고서가 이러면 이거 비공개 대상 정보일까?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는 이 교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교정에 관한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행형이나 재판과 관련돼야 돼요.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행형, 질서 유지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요거는 교도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그 근무 보고서예요. 이거는 비밀 보고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 대상이라고 봤어요. 공개 대상. 특별히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뭐 사생활이 침해된다거나 뭐 기타 뭐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공개 정보예요. 공개 정보 근무 보고서. 알고 계시고요. 4번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이다.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회의록은 우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여기 안에 있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거 공개하면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다. 공개가 아니에요. 시고 17번.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이런 문제가 그래도 난데 그죠? 아주 간단하죠? 1번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이거는 개인 식별 정보죠. 그럼 이거 5호, 그죠? 5호에 해당하는 거. 아니 6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거기에 해당하고. 2번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차질 가져오는 거. 그럼 5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그죠? 비밀에 관한 정보. 요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법인과 관련된 정보죠. 그것도 이제 7호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4번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 그러면 이게 이미 공개가 된 정보예요. 이미 공개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했죠. 공개가 됐어도 뭐다? 공개를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미 공개돼 있어. 너만 몰라. 네이버 쳐봐. 아니다. 알죠?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은 아니죠.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18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공공기관, 그죠? 공공기관한테 유리한 사실이죠. 비공개해 주려는 공공기관한테 유리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청구인은 뭐를, 만약에 이런 게 다투어지면은 청구인은 뭐를 입증해야 될까요? 소명이지만 소명의 정도, 입증하고 소명은 약간 달라요. 입증은 좀 구체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입증이고, 소명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돼 있어요. 거기 있을 거야. 공공기관에 있을 거야. 그 정보가 이 정도. 그죠? 청구인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공공기관에 있다는 거를 소명하면 돼요. 근데 확실하진 않죠. 그렇지만 거기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소명하면은 여기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한다?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지. 없다는 거. 그죠? 폐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거. 그거를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게 된다. 입증 책임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3번 질문.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 그렇죠? 그러면 21조가 이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죠? 이게 우리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가 이게 뭐죠? 정보공개 청구잖아. 알 권리죠. 그럼 표현을 하려면은 당연히 뭘 알아야지. 아니 뭘 알아? 이게 내가 알아야
나도 그걸 알고 있다. 나 그래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표리 일체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권으로 인정을 해요.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로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자유권적 성질, 그 알 권리, 자유권적 성질과 청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권리, 그죠? 내가 청구할 권리를 방해하지 마라, 그죠? 그게 이제 자유권이에요. 방해하지 마. 난 자유가 있어. 뭐 신체 자유,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거죠. 방해하지 마 그런 것들 하고 청구권적 성질. 공개해라라고 청구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성격이 다 있다. 아셨죠? 그래서 자유권적 성질이 알 권리예요. 이게 알 권리.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자유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자유권은 우리 헌법상 자유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잖아요. 개인적 공권으로. 그죠? 그거 알 권리는 그거다. 그리고 4번.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좁게 안 봐요.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냐 다 공개해줘야 되냐?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죠? 의미가 없다.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것만 비공개가 아니고 그러면은 재판과 관련된 모든 거냐? 모든 정보도 아니고 딱 중간이다.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이 뭐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만 여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거죠. 영향이 중요해요. 영향. 소송 기록. 그 무슨 준비 서면, 뭐 의견서 이런 것들 내잖아요. 이렇게 그 원고가 내고 법원이 복사 떠서 피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서면들 굳이 거기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다. 그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다. 그러면은 비공개 대상 정보다. 아셨죠? 그거 알아두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19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 공개 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주장 입증해야 되죠?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이 입증을 해야 돼요.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1호부터 8호까지 있죠. 그걸 갖다 몇 호에 해당해서 비공개 사유인지 그거를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죠? 공공기관이. 그리고 3번. 비공개 대상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가 아니에요.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면은 비공개 대상 정보지 일체의 정보는 아니고 그리고 소송 기록에 굳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중간이다. 저 미지근한 물 온수 참 이게 가자. 보시고요. 5번 이것도 이제 또 나왔죠. 이게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법무 불형이어서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 보존 사무규칙상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가 있다. 아니죠? 네, 여러분 이게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법무 불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단순한 행정규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순한 행정규칙일 수가 있다. 내용이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행정규칙이에요. 위임도 안 받았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로 규정됐으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20번. 네, 여기 또 하나가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될 거. 여기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보시면은 1번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요거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냐면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거는 지금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점 결과 이거 참 이게 옛날에 이렇게 암기식으로만 딱 나와가지고 여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행정규칙이에요. 여러분 행정규칙.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행정규칙이라서 여기에 저거를 근무성적 평점 결과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퉈졌죠. 어떻게 했다? 공개하라. 왜? 행정규칙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돼 있어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요거는 행정규칙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다? 근무성적 평점 결과 비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뭐다?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거 아까 검찰 보존 사무규칙하고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 참 이게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암기해야 될 게 많죠? 네,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네, 검찰 보존 사무규칙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이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돼 있어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그거. 그리고 2번 재개발 사업에 관한 자료. 이거 막 공개해버려. 그냥 공무원인데 그냥 공공기관에 재개발 사업이 있으면 재개발 사업 관련된 거 이거 함부로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이해관계이 되게 많죠. 네. 이거 마치 우리 회의록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처럼 어떻게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요. 재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여기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그 구체적인 그 사람들 있죠. 네, 인적사항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재개발 알아두시고요. 3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예요. 이거 통계인데 중요한 통계다. 아셨죠? 그럼 이게 보안관찰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죠. 근데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왜? 내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한다. 어디에서 지낸다. 그거를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거다. 그리고 나 이사 간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동선 파악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국가보안법 형기 다 마치고 나와도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동선 파악이 돼요. 그죠? 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한 명일까요? 아니지. 신기한 게 그 신고한 거를 딱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막 그죠? 또 그린다. 이게 너무 작죠? 네, 크게 그릴까? 그래서 막 그게 잘 안 보여. 엄청 커. 그죠? 우리 북한보다 훨씬 커. 네. 근데 이게 막 되게 특이한 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여기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여기 살았다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그러니까 이게 위험 사원들이. 근데 이거를 통계를 낸 자료를 이거를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비공개가 적법한 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적법할까요, 여러분? 비공개 이거 공개해야 돼? 아니죠? 공개하면 안 돼. 왜? 우리 판례는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생각하시면 되세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국가보안법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간첩을 보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데 보낼까요? 이게 정보가 많은 이런 데 보낼까? 아니면 정보가 없는데 구석탱이 이런 데로 보낼까요? 이런 데다 보내지. 그쵸?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실물을 많이 겪어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보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게 남한을 갖다가 어떤 모략을 한다. 그럴 때 이제 통계 자료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보안법상 이거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안관찰 관련된 거는 국가보안법 생각하시고 비공개 대상 정보다. 아직 우리 국가보안법이 있다. 아직 우리는 분단 국가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알고 이거 비공개예요. 비공개. 그리고 4번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여기서는 여러분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은 이거는 문제를 모아두죠. 그래서 몇 년간 모아두고선 그거를 쓰면은 몇 년간 그 문제를 못 써요. 그리고 계속 또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개 청구해서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문제가 고갈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사야 되지. 또 사야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은행 출제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판례는 비공개 사유로 봤어요. 어디에 해당한다? 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거 차질을 가져온다. 이걸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계속 공개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고갈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치 의사결정 과정,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뭐 거의 공개가 되죠. 시험지라든지 정답지 공개가 되죠. 근데 예전에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 요거 공개를 안 했었다 알고 계시고, 네, 지금은 요즘엔 다 공개를 하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21번 여기서 또 여기 노란 색깔 보시면요, 여러분 1호예요.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1호. 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거 좀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좀 오래전에 됐다. 1번. 여기서의 법률에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 괜찮네. 그렇죠? 정부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받아야 되죠.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 두 가지 한정한다. 그렇게 그 1호에 6가지 있었죠.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총리령 부령 없었죠? 그러면 총리령 부령은 아니다. 총리령 또는 부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돼 있어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에요. 이 판례가 나오고 그게 만들어졌다. 그 과로가. 아셨죠? 2번. 교육공무원법에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요, 교육공무원법에 위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위임 안 받았어요. 단순한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행정규칙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돼 있어도 아니다. 그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공개해줘야 돼요. 위임 안 받았다. 위임 없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3번.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공개해줘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거부할 수 없고요. 4번.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그럼 이게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 이게 군사 2급 비밀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군사 2급 비밀 공개해야 돼요? 안 되지? 안 돼. 이거 1급 아니잖아. 안 돼. 군사 2급 비밀, 군사기밀보호법에 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비공개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다. 공개하면 안 돼요. 아셨죠?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래서 군사 2급 비밀. 요거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경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정보공개법은요, 법조문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왔다? 이제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비공개를 인정한 것과 공개를 인정한 거, 요게 많기 때문에 특히 비공개로 인정한 거를 좀 잘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네. 나오는 것만 이게 많이 나오죠. 22번 요게 이제 답인데,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된다. 네이버 쳐봐 안 돼? 되죠? 이거 되는 거. 1번. 옳은 것은 1번 지문.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죠? 당연하다. 네. 2번. 이해관계 없는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 능력이 없으므로 있다. 시민단체 있어요. 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는 거죠. 네. 시민단체, 비법인 사단재단 다 있다. 당사 능력. 3번.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부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 뭘 뺀다? 네. 부령. 그래서 이런 게 좀 나오니까 대통령령 조례만이에요. 그거 알아가지고. 4번.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여야 된다. 의미가 없다.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 그때 이제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비공개해야 된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24번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맞죠? 알 권리, 기본권.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적 성질 다 갖고 있다. 그죠? 권리 남용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쵸?
언제까지 참아? 그죠? 그러니까 권리 남용이 있으면은 이거는 거부가 적법하다고 봐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권리 남용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예, 그쵸. 예,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그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권리가 있어도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권리남용 원칙은 모든 사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국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 원칙이야. 헌법의 기본 원칙. 그래서 권리남용 요게 적용된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보공개 거부하는 거는 허용돼요.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정보공개 거부하는 거는 허용됩니다.